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말 경제 갤러리로 대우조선, 지금 대우조선이 작년 초부터 송선을 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또 대우조선에 이 분식 해결을 했다. 그래서 수조원의 해결을 쏘겠다. 청와대는 그렇게 하는 줄 알면서 서별간 회의를 통해서 수조원을 지원을 했다. 그래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의 모회사인 산업은행에 홍기택 행장 그만두고 또 뭡니까? AIIB 중국에서 하는 이 중국이 주도로 만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부총재로 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고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 산업은행이 책임이 있는가 하면 대우조선은 김우중씨가 부도를 낸 이후에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넘어가 있었고 그동안에 이 회사가 한 20년 가까이 흘러오는 동안에 한마디로 역대 정권마다 대우조선에는 자기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낙하산으로 수많은 사람을 깔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대우조선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대우조선의 예산을 빼먹고 그래서 심지어 과장 하나가 200억인가를 해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인 없는 회사에 전부 도둑질을 하는데 그래도 이 조선이 호황일 때 2008, 9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조선이 불황으로 이제 그 이후에 접어드니까 2010년대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감추어 놓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회사가 얼마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정부가 대우조선에 갖다 부어놓은 돈이 총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나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주인이 있어서 좀 덜하지만은 대우조선이야말로 복마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 구조조정을 한다 해놓고 총선 이후에 한다고 미뤘습니다. 총선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려다가 최순실 사태 터지고 탄핵 가면서 그렇게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던 박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도 벌써 지나서 이제 레드타임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우조선이 지금 돌아오는 이렇게 계속 부채들이 갚아야 될 이 시한이 돌아와서 대우조선이 이걸 갚지 못하면 부도난다 어떤다 하는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정치권에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터진 이야기는 국민의당의 김관영, 박주현 의원은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57조 원이 증발한다면서 금융당국이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이 대우조선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파산 시 57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국회의 이 국민의당 두 의원은 대우조선 추가 지원 여부를 재논의해야 된다 원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 파산 시 57조의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러 왔는데 사실상 정부가 정한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4조 3천억의 공적 자금을 추가 투입하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협박을 위해서 57조 부도 피해를 갖다가 산정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계산한 대우조선 해양 피해액 57조 원은 국민을 협박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헛수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망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이 망했을 때 나타날 엄청난 피해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이 좀비 기업들을 계속 끝없이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 대기업에 이렇게 정책금융을 집중해서 투입했을 때 그 재원이 사실상 미래 성장 동력에 써야 될 건데 귀중한 자원이 밑빠진 독에 쓸데없이 들어가고 결국은 정말로 성장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은 쓰지 못하는 꼴 아니냐. 그래서 대우조선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서 한마디로
망할만 하면 문을 닫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우조선의 57조 피해액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이 깊게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우조선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금융당국이 정치적 설득에 실패하고 시중은행 등이 이해관계자의 채무조정, 즉 대우조선에 받을 돈을 일부는 손실 처리하고 일부만 받는 이 부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지금 100%가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옳은 선택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우조선 해양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지만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 등 두 의원의 이야기처럼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오후에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대우조선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에 대한 평가 작업에 나서자라는 이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의 이 발언이 있었는데요. 최은열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지난번에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죠. 자, 정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의 당기 순손실이 2조 7천억, 부채율이 연결 기준 2,732%나 된다. 2015년에 4조 2천억을 지원할 때 2016년 순이익을 514억으로 예측을 했고 또 지난해 보고 때도 2016년 부채 비율을 900%로 개선된다고 했는데 그 예측이 다 틀렸다. 서별간 회의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게 이게 2015년 4조 2천억을 지원했을 때입니다. 이때 대우조선이 수조 원의 분식 해결을 해서 적자가 이 부채가 감추어진 부채가 수조 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없는 듯이 쏘겠다. 그런데 그걸 지원하게 된 데는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나 정권 실세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산업은행장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AIB 부총재를 그만두고 유럽으로 도망을 갔죠. 홍기택 씨요.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4조 2천억을 지원받을 때는 이제 2016년부터는 흑자가 돼서 514억 흑자를 받을 거고 부채도 900%가 된다는데 작년에 1년 동안에 부채가 손실이 2조 7천억이고 그러면 540억 흑자가 2조 7천억 손실이면 얼마를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2조 7,514억을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채가 900%로 줄어든다 했는데 2,732%다. 3927 3배를 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은 정부가 한진해운에 1,400억 추가 지원을 해줬으면 합의가 되어서 한진해운을 살렸을 건데 그거를 죽여놓고는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풀붙겠다라는 것은 뭐를 해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지난 3월 19일 창원의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선산업 살리기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소리를 언제적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일본보다도 수주량이 조선에서 더 적어지고 있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언제 조선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지간한 조선 분야의 경쟁력은 중국한테 다 추월당했고 일부 특수선에만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한테 추월당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불황만 해결되면 다시 한국 경제,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거다. 정부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은 손 놓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이분도 거제도가 지역구죠. 거제 시청에서 20일 기자회견을 해가 대우조선이 차지하는 중요성 운운하면서 조선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또 있죠. 핵심 기술이 중국, 일본으로 유출된다. 뭐 너무 중국, 일본으로 유출될 핵심 기술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 때문에, 정치적 논리 때문에 망할 회사가 망하지 않고, 노조가 민주노총으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회사니까 노조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런 힘이 센 노조가 딱 뻗대기고 앉아가지고 한마디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대우조선이요, 지금 금융권의 익스포저라고 하면 위험 노출액입니다. 대우조선에 부도했을 때 57억의 피해가 발생한다 어쩐다 하는데, 대우조선이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금융권 익스포저, 즉 위험에 노출된 액수가 얼마냐? 21조 4천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월 현재의 총액인데요. 은행이 지금 19조 8천억이고 보험이 1조 3천억, 정권이 1352억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특수은행의 익스포저,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18조 원으로 84.2%고, 익스포저 형태는 은행이 대출 채권 및 RG,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배는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 뭡니까? 이 수출입 은행 등이 이런 것을 발행을 하죠. RG라고 해서 이 선수급 환급 보증이라고, 리펀드 개런티죠. 그 왜냐면 배를 갖다 주문하는 데서 돈을 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못 만들어내면 돈이 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회사에는 RG를 갖다가 발급을 받아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수출입 은행 등으로부터 이 배를 주문한 사람한테 주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SLS 조선이라든지 이명박 정권 때 이 RG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죠. 또 그리고 보험사 및 증권사는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하면 유가증권 형태로 이 보유 중이라는 겁니다. 채권이겠죠. 그래서 대우조선의 지금 그 여신을, 그러니까 부채를 요 주위로 지금 은행들이 분류하고 있고요.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현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갈됨에 따라서. 대우조선이 지금 워크아웃 등이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이 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수출입은행이요, 대우조선의 익스포저가 11조 3천억에 이렇게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 하는 부분에 정말 이 우려스러운데, 대우조선의 자기 자본이 11조 6천억인데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우조선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11조 3천억이라는 겁니다. 자, 수출입은행은 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그 손실을 갖다가 메꿔줘야 된다. 왜? 수출입은행이 하는 일은 공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이 돈을 떼이게 되면 정부가 충당금을 넣어야 될 돈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갖다 넣으니까 수출입은행의 신용 등급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또 농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린 돈이 많은데, 농협도 결국은 특수은행이라서 정부 지원이 해줄 수 있으니까 은행 자체는 별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안 보세요. 은행들이 말입니다. 지금 국책은행, 특수은행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대우조선에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대우조선의 사장단이 정치인들 찾아가겠죠. 옛날에 성완종 회장도 그랬듯이. 그래갖고 좀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압력 넣어갖고, 물론 그걸 지원해주면 또 그 돈 중에 일부를 이렇게 뇌물로 주겠죠, 밑으로. 그래갖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은행들이 처음에는 끌릴 거 아닙니까? 근데 국책은행의 은행장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나 정치권의 최고 실세, 친박 실세 등이 전화하고 만나서 지원해주라고 하면 그냥 은행은 지원을 해줘요. 왜? 지 돈 아니고. 또 설사 떼여도 정부에서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주인 없는 회사가 지 맘대로 저가수주하고 또 돈은 이리저리 다 빼먹고 정치권의 낙하산으로 온 놈들한테 연봉을 몇 억씩 주고 사무실 주고 뭐 차도 고급차 주고 그리고 온 놈들이 정치권 실세들이 대우조선에다가 빼먹으려고 무슨 건설공사니 뭐 하청이니 다 집어넣고 그러고는 직원들은 전부 다 또 빼먹고 나눠먹고 전부 손해는 안 봅니다. 그리고 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십조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은행에서 끊임없이 땡겨가고 은행은 또 적자난 부분을 정부에서 메꿔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이죠. 일반에 이 대출에서 사고가 나면 지난번에 저축은행 같이 예금 이 보험공사 예보에서 떼어주지만은 이런 국책은행이 사고가 나면 어디서 떼어줍니까? 하긴 예금 보험공사도 이 충당금이 사고가 나면 그것도 또 정부에서 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 해양 문제는 이 현 정부, 다음 정부라는 정치적 고려로 대응할 수는 없다. 다음 정부로 미룰 만큼 유동성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다. 4월 위기설을 이렇게 촉발한 게 대우조선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4월이 위기다라는 위기설이 터지게 된 원인이 대우조선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4월에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나 또 기존 선박 건조 자금조차도 4천억으로 충당이 안 된다. 그 4월 달을 막는데도 5, 6, 7월 달에 대우조선에 지금 쓸 돈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미봉책으로 대우조선을 그냥 찔끔찔끔해서 가는 것은 결국은 시장 불안을 가속화시킬 거다. 그래서 4조 3천억 정도의 추가 지원이 없이는 곤란하고 책임을 지더라도 대우조선에 돈을 더 넣어야 된다라는 게 공직자의 자세다 하는데 이 사람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네 돈을 거기 좀 넣으라 하면 넣겠느냐는 거죠. 자, 자기야 좀 있으면 어차피 새 정부 들어서면 갈 거니까 있을 동안에 대우조선에 돈 투입하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우조선이 문을 닫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부터 국민 앞에 좀 설득을 시키십시오. 지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나눠먹기 판을 다 했고 어느 누구에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간들이 없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만 끝도 없이 돈을 털어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요, 대우조선 해양의 자구 계획 이행률이 29%에 불과하다. 철저한 자구 계획 이행 없이 추가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11월 기준 현대중공업의 자구 계획 이행률이 56%, 삼성중공업이 40%인데 대우조선의 이행률은 2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우조선은 2015년 4조 2천억을 지원받을 때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6,586명이던 직원을 34,300여 명으로 줄이고 12,230명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청업체는 이 33,088명에서 23,913명으로 9,175명이 감출됐는데 이 정직원 관리직은 6,270명에서 4,345명으로 1,925명만 줄였고 생산직은 1,228명에서 1,130명이 줄어든 6,098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회사 14개 정리 등을 포함한 물적 자구 계획 이행률은 16%고 인적 자구 계획 이행률은 9%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혀 인력 감축을 하고 있지 않고 하청업자 위주로 인력을 감축하고 강성노조인 정규직 생산직은 고통 분담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노사가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자녀 우선 채용이나 인원 정리 시 노조의 동의 등이 있는 단체 협약 이거 고쳐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고치고 있답니다. 지금 회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녀를 갖다 우선 채용하고 내가 나갈 때 또 인원 정리 시에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등이 있는 단체 협약을 개선하고 정규직의 인력 구조 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국민의 헬세나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어지간하면 서민이나 약자에 대해서 편을 드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서민도 아니고 약자도 아닙니다. 지금 협력회사들 다 날라갔어요. 그제도 안 가보세요. 통영이나 고성 가도 그렇고 사천 가도 그렇습니다. 협력회사들 다 날라가고 하청회사들 다 날라가는데 거기에 어떤 민노총에 속한 생산직 노조원들이나 관리직 노조원은 소수만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그런 노동협약들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들은요 전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서 정부를 보고 돈을 달라는데 여기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못 살아납니다. 이런 정신자세요. 밑 빠진 독에 몸이 한마디로 물 붓기고 정부에서 받은 돈이 지금 수십조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죽을래? 지금 위험 노출액이 21조가 넘는다지 않습니까? 이 돈 다 떼일래? 그래 우리 사고 나면 총 57조 피해가 발생해. 자 돈 계속 넣어. 대마불사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모습이 지금 총집약된데 정경유착부터 그 다음에 관치금융부터 시작해서 낙하산부터 도둑질부터 노조의 한마디로 기존노조의 행태들 부패 총집약되어 있는 게 대우조선입니다. 저는 대우조선을 해체시키고요. 거기에 있는 노조원이나 이런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부터 정부가 장기적으로 한마디로 고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대우조선은 해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요. 이거요. 살려가지고 될 만한 정신상태를 곧 이렇게 갖추지 못했고요. 관료들이 자꾸 돈을 넣자라는 것은 과거에 이 대우조선에 대해서 수상한 행동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최경환이, 왜 과거에 이 주요한 경제적 실세들이 여기에 돈 넣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 4조 2천억을 2015년에 넣어서 흔적도 없어지고 지금 당장 4천억도 없어가 난리인데 지금 이 배를 만들 돈도 없다는데 여기에 또 4조 3천억을 넣어요? 내년 가면 또 달라 그럴 거예요. 10년이면요 여기 갖다 퍼부어야 될 돈이 3, 40조가 될 겁니다. 그걸 왜 합니까? 지금 덮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시체 처리해야지요. 자, 대우조선은 저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고 문을 닫는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고요.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이런 행태에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으면서 협박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허리를 졸라매지 않는 이런 회사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